자, 시작하기 전에 운동과 신체 활동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운동은 신체 활동과 다르게 건강적 체력 요소 하나를 증진시킬 목적을 갖고 있는 신체 활동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뿅! Come on, you can do i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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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자,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 생각하면 걷기, 달리기, 자전거, 댄스, 수영 등 아주 여러 가지 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유산소 운동이 우리 건강에 가져다주는 이점으로는 심혈관계 기능 및 호흡 기능 향상,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 감소, 이완율, 사망률 감소 등 아주 다양하게 있죠.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현대 인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많은 신체 활동을 하면서 살아왔고, 채집, 사냥 등 살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를 이동했으며 산업혁명 이전만 하더라도 인간의 노동력은 필수였죠. 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인간의 신체 활동량은 이전과 아주 다르게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신체 활동량은 줄어들었고, 우리 몸에는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엄청난 신체 활동을 했던 기억을 갖고 있는 DNA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먹을 것이 풍족해졌고 신체 활동량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생활 습관병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운동이라는 것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에너지 소비를 많이 했는데 또 한다? 미친 짓 그다치는 거죠. 허나 지금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택시기사, 선생님 모두 운동이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이 우리 몸이 이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1968년 케네스 쿠퍼의 에어로빅스가 출간되고 이후 1970년도 초반 미국에서 유산소 운동 붐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산소 운동에 관심을 갖고 운동을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1984년 유산소 운동의 붐 주역 중 한 명인 짐 픽스가 달리기 중 사망을 합니다. 야야야, 뛰는 게 좋다더니 이거 아직 개뻥 아니냐? 이 현상을 짐 픽스 페노메논, 그러니까 짐 픽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고요. 그 원인은 본인의 신체적 기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조깅에서 39만 6천 시간당 한 명의 사망 보고가 있고요. 마라톤에서는 10만 명당 심정지는 0.2명, 급성 심장 사망률은 0.14명이 발생한다고요. 아주 적지만 분명 위험은 존재합니다. 참고로 좌식생활자는 이런 위험도가 운동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50배가 높아요. 그럼에도 제가 여기에서도 블로그에서도 운동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존재하는 위험성보다 운동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점 중 한 가지는 심장 기능 향상이 있을 거예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안정시 심박수를 감소시키죠. 자, 밑에 자막으로 띄워볼게요. 최대 심박수가 200회로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시 심박수가 65회이고 50회이다. 이럴 때 안정시에도 심장이 천천히 뛰면서 여유가 있고 또 최대 심박수를 향해서 본인의 능력을 최대로 쓰기 위한 여유력도 더 크게 갖는다는 거죠. 심장이 더 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 할 거예요. 운동 처방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FITT, 빈도, 프리퀀시, 강도, 인텐시티, 시간, 타임, 유형, 타입, 이렇게 해서 FITT, 이 중에서 강도, 인텐시티 제일 중요합니다. 운동 목적에 따라서 강도를 조정하고 강도에 따라서 빈도와 시간을 수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런닝머신을 뛸 때 어떻게 뛰시나요? 1번 옆 사람을 보면서 옆 사람과 비슷한 속도로 그냥 막 달리는 거. 2번 그냥 쉬엄쉬엄. 3번 숨이 조금 찰 정도로 요 정도 목표 잡고 뛴다. 자, 어떻게 뛰십니까? 숨이 조금 찰 정도의 목표를 갖고 운동을 하신 거라면 저는 70%는 하신 거라 생각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운동 자각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이용한 것 같아요. 저중강도의 유산소 운동 시 자각되는 정도는 약간 땀이 나고 숨은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운동 목적이 만약에 심폐기능 강화다 그랬을 때는 고강도 운동을 해야겠죠. 현장에서 편하게 사용하는 근거 기반의 운동 강도 설정 방법, 바로 심박수, 하트레이트입니다. 1분에 심장이 몇 번 뛰는 운동을 할 것인가를 정해서 운동 강도를 설정한다는 거죠. 심박수를 이용하는 근거는 유산소성 능력의 절대 지표라고 이야기되는 최대 산소 섭취량 VO2max를 이용하는 겁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과 심박수는 선형의 관계 있고 또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최대 산소 섭취량은 입과 코로 마시는 공기량, 산소량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세포 수준에서 사용되는 산소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은 이런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 중에 확인을 하는데 일반인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보통 병원이나 대학교, 연구실, 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접하기도 어렵고요. 높은 최대 산소 섭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산소를 효율적으로 잘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세포에서 잘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심장의 기능적인 능력이 좋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이유로 심박수를 사용할 거고요. 지금부터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건강한 일반 성인의 운동 강도를 알아보는 공식, 자막에 있는 바로 요겁니다. 220 빼기 나이, 요거는 예상 최대 심박수고요. 여기서 본인이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1분에 몇 번 뛰는지 안정시 심박수를 빼줍니다. 여기에 운동 강도를 곱할 건데요. 우리는 그냥 건강적인 측면에서 운동을 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40에서 60%를 잡을 거예요. 여기에 안정시 심박수를 더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만 나이가 30이고 안정시 심박수가 60 bpm
BPM인 사람을 계산해 볼게요. 자, 밑에 자막과 같이 계산하게 되면은 총 112에서 138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운동 중 심박수가 112에서 138 BPM이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나 노인 같은 경우는 다른 공식을 활용하는 게 적절하고요. CKD 환자 같은 경우는 운동 중의 심박수 변화가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움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고요. 자, 이제 목표 심박수를 찾았으니 측정을 해봐야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장비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체스트 스트랩, 밴드, 시계, 그리고 이게 왜 껴있지? 스톱워치입니다. 심박 센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센서를 사용하셔서 운동 중에 심박수 찾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센서가 없는 분들 스톱워치를 사용할 겁니다. 스톱워치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거예요. 운동을 하시다가 운동 중에 멈추셔서 10초 동안 완동맥이나 경동맥을 짚어서 스스로 심박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즉, 운동을 하시다가 멈춰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이 내가 목표한 심박수에 도달하는 운동 강도인가를 체크해보는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10초간 측정을 했다면 거기에 곱하기 6을 해줍니다. 혹은 반대로 하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목표하는 심박수가 120회다. 그럼 10초에 20회가 뛰면 되는 거죠. 그렇게 측정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 드리는 거니까 정석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10초를 왜 하냐? 10초 말고 더 정확하게 15초, 30초, 1분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10초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딱 멈췄을 때 관절의 수용체 또 신경적 영향으로 인해서 일정 수준까지 심박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변동이 생기니까 10초 동안만 아주 빠르게 지금 당장 바로 확인해 본다는 측면에서 10초로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스톱워치로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자, 7km 파워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땀이 나고 숨이 찰 때 이 운동이 지금 나한테 맞는 운동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달리다가 심박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10초 동안 측정해 보고 10초 동안 20회가 뛴다. 그러면 곱하기 6 하면 120회. 내가 목표했던 범위 안에 들어가구나.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본인에게 적절한 운동을 잘 찾으셔서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